안녕하세요. 조사방법론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주차 강의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다가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어려운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게 사실 1주차, 2주차 얘기가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쪽에 과학적 조사의 접근 방법 그리고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뭐 사람 이름은 아실 필요가 없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과학은 이론을 탐구하고 제공하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뭐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이론을 탐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결과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론을 개발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이론을 탐구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을 순환. 이렇게 이론이 가설을 거치고 관찰을 해서 일반화가 되면은 이론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순환된다고 설명을 하죠. 자, 이론으로부터 가설. 과설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자가 알고 싶은 거고, 연구자가 궁금해하는 게 가설이요. 무엇은 이럴 것이다. 뭐 A는 B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설입니다. 가설이 만들어지고, 가설을 만들면 그 가설,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찰 또는 실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여론조사, 와 같은 형태를 통해서 또는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와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궁금해했던 답을 얻어내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궁금했던 것을 얻어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해보고 다른 국가에서도 똑같이 해보고 또는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똑같이 해봤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아주 엄청난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 이론이 틀렸을 때, 내가 가설을 세우고 뭔가를 관찰을 하고 결과를 내놓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의 이론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혁명적인 어떤 엄청난 완전히 바뀌어진, 흔히 말해서 세상이 바뀌어진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어떤 과학이라고 한다면 18쪽의 그림을 보듯이 이론에서 가설, 가설에서 관찰, 관찰에서 얻어낸 일반화를 결과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다시 이론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 이론을 확인하는 이런 방법은 연역법과 귀납법이라는 두 가지 19쪽입니다. 맨 위에 줄이요. 연역법은 일반 전체적인 것으로부터 특수, 부분적인 것을 추론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역적 논리의 고전적인 예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고 알려진 3단 논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역이라고 한다면 전체에서 부분을 탐구해 나가는 방식을 연역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양적 연구, 수치를 찾아내려고 하는 연구에서 많이 활용된다고 하는데, 뭐 이것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역시나 보충한다는 의미로 또는 연역법을 할 수 없는 그 방식의 그런 어떤 대상에서는 귀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19쪽의 귀납법인데, 귀납법은 개별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탐구하고 개발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하나에서 전체를 보는 게 귀납이에요. 이게 연역이란 단어와 귀납이란 단어가 이게 처음에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연역이라는 거는 전체에서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귀납은 부분에서 전체로 찾아가는 또는 개별적인 것에서 전체적인 것을 찾아가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교기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 다른 사람의 죽음도 발견을 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죽는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찾아내는 것이 바로 귀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귀납법은 그 일정한 경향을 발견하고 계속 여기서도 저기서도 제3의 어떤 지역에서도 똑같은 결과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개별적인 것을 모아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방법들인데 뭐 질적 연구에서 활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9쪽에 맨 아래 표를 보시면은 표에 의외로 중요한 단어가 딱 한 줄이 나와요. 상호 보완적인 성격입니다. 이게 어느 게 더 정확하다, 어느 게 더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이상해요. 그건 이상하고 연역법과 귀납법은 아주 골고루 사용하면서도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한 얘기들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연역법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이 요새 이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대학생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연역법적 추론입니다. 대학생이 우리나라에 한 지금 380만 명? 죄송합니다. 280만 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있어요. 엄청난 인원입니다. 자, 280만 명 정도의 대학생이 요새 이러니 너라는 대학생 개인도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반대로 귀납법은 이런 겁니다. 내 주변에 대학생들 쟤도 그렇고 뭐 요새 왜 저렇게 하고 다니지?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 부산이든 광주든 대구든 대전이든 다 그렇게 하고 다니네? 그러면 이제 요새 대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구나. 뭐 이렇게 추론을 한다고 해도 뭐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역법과 귀납법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일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결국은 그거예요. 연구자가 알고 싶고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자, 나는 연역법에 따라서 한번 찾아보겠다. 정답을 찾아보겠다. 또는 나는 귀납법에 근거를 두고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틀림이 없죠. 자, 그래서 이 연역법과 귀납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쪽에 갑자기 절대론적 관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자, 절대론적 관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 절대적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자, 절대론적 관점을 주장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말해서 지구가 망할 때까지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예요. 이거는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자, 바꿀 수 없다, 안 변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표적인 것 중에 오늘 이제 강의에서 가장 제가 비중을 두는 거는 이제 실증주의예요. 자, 실증주의는 20쪽입니다. 자, 실증주의라는 제목이요. 자, 실증주의는 18세기에 서양의 유럽 대륙에서 오귀스트 콩트라는 사람이 실증주의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증주의란 실제로 확인, 관찰, 증명, 검증을 해야만 그것은 지식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입장을 실증주의라고 합니다.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촉감, 만질 수 있는 오감,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셀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 수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로 지식을 만들고 이론을 만들어야 된다고 믿는 실증주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측정, 관찰, 확인, 검증하지 못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실증주의예요. 그래서 20쪽에 보면은 중간쯤에 진한 글씨로 되어 있어요. 검증 가능한,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 눈으로. 가장 이제 인간이 정보를 많이 얻는 게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한 70%의 정보가 눈으로 보는 건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분류할 수 있는 것, 셀 수 있는 것, 이런 것만이 지식이다. 또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진실을 실증주의와 같은 방법으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실증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21쪽에 보면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검증 가능성이라는 개념도 있고,
확증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론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자 10년 뒤인 제가 다시 10년 뒤에 과연 옛날에 그 이론이 지금도 맞을까 궁금해서 어떤 실험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관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내가 해봤더니 10년 전에 그 이론이 지금도 여전히 맞더라, 유효하더라 라고 한다면, 자, 그 이론은 10년 전에 만들어졌던 것이 지금도 통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그 결과를 또는 연구 결과, 자, 그리고 진리를 밝힌다는 건데요. 지금 21조까지의 얘기가 약간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증주의는 제가 강의 자료에 이렇게 반괄호 1번 해놓고 딱 한 줄 정도로만 아셔도 이게 거의 모든 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실증은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지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가장 많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통계죠. 자, 통계는 기본적으로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뭐 우리나라의 인구는 얼마다, 뭐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몇 명이다, 자, 뭐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의 군인은 몇 명이다, 뭐 공무원은 몇 명이다, 사회복지사는 몇 명이다, 이런 것들은 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면은 보통 이렇잖아요. 뭐 자, 최저점 1점부터 뭐 최대점 5점까지 해서 3으로 되어 있는 3점이 보통 보통이다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응답자의 어떤 내용을, 설문 내용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보통 평균값을 구하죠. 자,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3번이 이제 보통이다, 그러면 이걸 다 이제 값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평균값을 구하면 보통 3점. 자, 중간값에 이제 좀 이렇게 모여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보통 평균이 뭐 3.3, 뭐 3.2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측정을 해서 숫자를 통해서 결과를 밝혀내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실증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는 연역법과 기납법 그리고 실증주의에 관련된 거고요.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절대론적 관점 가운데 반증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